자, 일단 권성동이 컷오프 될 것 같죠? 정확하게 지금 이게 지금 이 방송은 지금 내일 나갈 거라서 이거 사실 약간 도박에 가까운데. 그럼 두 가지 녹음하시죠. 아니 그럴까? 자, 강릉의 권성동이 컷오프 됐어요? 이야. 자, 하나 더. 강릉의 권성동이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예, 그렇더라고요. 자, 어쨌건 그 뭐냐면 나는 이런 지점에서 꼴 보기는 싫지만요.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김용호한테 그러니까 미래 통합당의 공천권이 거의 사실상 한 99%는 정권이 주어진 상태라고 보거든요. 김용호가 큰 밑그림은 내가 봤을 때는요. 이거 밑그림 잘 그리잖아요. 대선 후보 되십니다. 이상하지. 김용호가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황교안은요. 사실 대부분 맡긴 느낌이에요. 중간중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도 김용호가 거의 대부분 정권을 휘두르는 느낌이에요. 근데 권성동의 컷오프 같은 경우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받았건 간에 권성동 같은 이제 취업 비리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컷오프 시킴으로써 갖는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거는 권성동 같은 자들 막 엊그저께만 해도 막 추미애 장관한테 막 댐비고 막 어느 느낌이 있던데 이런 애들 컷오프 시키는 건 사실 인과응보 권성징악 차원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라고. 근데 권성동 입장에서는 무소속이라도 출마를 해야죠. 그렇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시켜준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일단 표는 줄 거 아닙니까? 고품격? 예, 내가 확보한 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출마해야지. 그렇지. 지금까지 네. 쌓아둔 덕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요. 꼭 그치. 출마하세요. 시골 사람들은 예. 그런 의리를 또 중시하거든. 그렇죠. 어떤 경우에라도 권성동한테는 표를 줄 겁니다. 주민들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점은 저는 아무리 김용호라고 해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진짜로 공천을 잘해서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미래통합당이 약진을 한다면 황교안 공이 아닙니다. 김용호 공이라고 나는 일단 보고 싶어요. 야, 역시 김용호 의원은 계획이 있네요. 그렇지, 그렇지. 언터처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씨는 김용호를 견제해야 돼요. 정말 이 정도 이간질을 해줘야 이게 뭐 근데 실제로 황교안 스타일로 보면 김용호가 존재감이 되게 무섭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라고. 어쩐지 그 부산 그 지역에 이제 김용호 덕분에 정치를 시작했던 조무래기들이 있거든요. 걔들이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예비 후보 달고 인사를 새벽부터 다니면서 막 페이스북에 1시간마다 막 올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싶었는데 다 큰 계획이 있었네요. 야, 역시 너무 너걸적으로 이간질하니까 꼴보기 싫다야. 문제는 지금 그 강릉 선거구에 이제 공천 신청 대상자를 추가 모집을 했어요.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그 홍준표랑 똑같은 구조예요. 권성동이 당연히 이제 그 공천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여기에 지금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이 공천 서류를 딱 접수를 합니다.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공관위에서 홍준표 쳐내듯이 권성동 쳐내야 되니까 야 저 오세인 전 광주고검장 준비하고 있어. 이 사람 출신이 강릉 출신일 거 아니에요. 광주고검장이면 광주 사람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 추가 공모 신청이 나니까 그때 접수를 한뒤 했다는 건 공관위 입장에서는 권성동 지금 공천 안 하고 싶다는 뜻이고 권성동은 소위 말하면 탄핵 10적 중에 하나예요. 열적. 당시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법사위원장이었기 예. 때문에 사실상 국회의 모든 업무를 대리해서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그 자리고 그러면서 유승민 개 그 바른정당으로 갔던 그런 애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을 시켰던 가장 대표적인 원흉들 중에 한 명인데 그러면 권성동이 이번에 머리 깎고 자유공화당 들어가면 안 되나요? 들어가면 좋겠지만 예, 반성의무로 머리 싹 깎고 이제. 그러니까 권성동 씨를 컷오프 시켜야 될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네. 하나는 그 취업 비리 그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이미지. 논란이 커질까봐 그게 유무죄를 떠나서 예. 어쨌든 그 논란이 있었으니까 예, 예. 그 김성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죄 받았지만 논란이 있으니까 예. 스스로가 물러난 거예요. 안 물러나면 컷오프 될 것 같으니까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어떤 논란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박근혜를 이제 탄핵시켰던 국회 최고 대표자였지 않습니까? 법사위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친박 유권자들의 반발을 또 고려한 것도 있겠네요. 그런 측면도 있고
어쨌건 저는 권선징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난 잘했다고 생각해. 전략으로만 보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 당 전체가 모두 사악하기 때문에 당 전체를 칭찬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런 자들이 잘려 나가는 것. 다만 제일 안타까운 건 나경원이에요. 나는 김영호의 오판이라고 보거든. 그게 뭐 한강별팀이 뭐 어떻게 하지만 나경원은 타겟이 너무 커요. 타겟팅이 너무 크다고. 나경원을 잘라냄으로써 갖는 상징성은 훨씬 더 컸을 텐데 강릉이라고 지금 지역 무시하는 거지. 미래통합당 애들아. 지역 그렇게 했고 강릉 무시하는 거지 니들 지금. 고품격 이간질이에요. 웃어주세요. 무시 많네. 그런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권성동은 컷오프 되길 바라는데 저번처럼 지금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누구와 누구를 이간질 시키는가 내가 봤더니 공관위원장하고 지금 저 황교안 두 사람을 이간질 시키는 거죠. 황교안이 좀 알아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지금 컷오프 되신 분들은요. 어차피 여기는 지금 뭐 단순 공천 하냐마냐였기 때문에 경선을 안 했잖아요. 나가셔도 출마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선을 무조건 치른 사람은 그 무소속으로도 출마 못해요. 그걸 일단 아셔야 되고. 이중 이간질이네. 진짜 고품격이네. 나가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그 어떤 데서 하지 못하는 고품격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날 만의 시그니처 같은 겁니다. 고품격 이간질 방송. 권성동 화이팅. 그리고 김용호도 화이팅. 대선주자로 무럭무럭 크시기 바라고요. 무럭무럭. 참. 여기에 진짜 우리가 정말 이간질로 도와드려야 될 분이 홍준표 씨인데 홍준표 씨는 지금 이제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당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같은 이 뭐랄까 좀 망나니 스타일도 마지막 결정을 좀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망나니는 아니고 막말. 예. 나중에 또 고발한다. 괜찮아요. 그 망나니 정도 급에서 정도는 고발하면 좋죠. 홍준표 정도는 나는 고발 당해도 그냥 내가 웃고 말지 진짜. 그러니까 어쨌건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양아치 공천이다. 황교안 대표가 바로 잡을 때까지 일단 기다려 주겠다. 일단 그것도 이제 당연히 연락을 안 하겠지. 그러니까 근데 이거 진짜 홍준표 입장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탈락시키는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정말 모욕적이었잖아요. 좀뭐 그 어른들끼리의 거래처럼 좀 대승적으로 좀 화끈하게 이야기를 해주든가 막 어떤 뭐 트레이드오프 할 수 있는 조건을 내걸든가 해야 되는데 이 뒤통수 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정말 가까운 후배한테 뒤통수 맞게 딱 그림을 만들어 놓고 모욕을 당하니까 홍준표로서는 당장에 어떻게 수를 내고 싶지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승부수인데 이거 함부로 하기에는 또 쫄리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갖는 이런 영역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의 뭐 총선 출마를 한 해만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특정 시점에 가면은요. 지금 이제 이런 거 있잖아. 홍준표 같은 사람들이 일단 분연히 일어서야 돼야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보고 모래알처럼 흩어지면 안 돼. 결국에는 그 선례를 남겨준 게 친박연대 같은 거거든요. 공천 탈락하면 우리가 당 만들어 가지고 출마한다 요런 식의. 그러니까 경선을 시키면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길 게 뻔하니까 경선을 못 시키고 컷오프를 시켜요. 혁신 의미를 주려고. 그러니까 컷오프를 시키고 나면 나가 살아 돌아오면 또 이게 어떤 그들 나름대로 선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수도권 같은 경우에 이게 떠오르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물급들이 탈당을 하고 서로 간에 무소속 연대가 되고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한테 굉장히 유리해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봐야죠. 공관위에서 홍준표를 컷오프 시켜버렸잖아요. 양산에서. 사실 홍준표가 양산까지 이사 갔던 거는 고향을 떠나서 거기까지 갔던 데는 양산 정도 가면 경상남도 선거를 총괄 지휘할 권한은 주겠지라고 하는 뭔가 암묵적인 뭔가가 분위기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날려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양아치들이 하는 짓이다. 양아치 공천이란 말을 홍준표가 직접 하신 거잖아요. 직접 한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 내가 가상해 봤거든요. 이게 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진주의료원을 문 닫게 만든 당사자가 홍준표잖아요. 그 사람이 선거를 사실상 진두지휘하겠습니까? 자기가 해놓은 과거의 양아치 같은 업보 때문에 양아치 공천을 당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요. 그렇죠. 그건 맞는데 지금 그걸 우리가 꺼내버리면 안 되지. 그럴라? 내가 챙기를 누설했구나. 준표 형이 목소리가 커지면서 탈당해가지고 서로 흔들어대기를 바라는 아니 이런 건 있잖아. 정치권에서 홍준표도 심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당선 안 돼도 좋은데 니들은 떨어뜨려. 이 감정까지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이간질이 가장 기본 중에 하나예요.
근데 홍준표를 너무 가벼이 본다. 홍준표는 고집의 사나이거든요. 자기 소신의 사나이. 진주 어려운 문 닫은 거는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어? 자기 고집을 관찰하기 위해서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해운을 동대문 을에 공천을 했잖아요. 야 정말 거기는 정말 예.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운이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또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자기 고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컷오프 시키고 저쪽으로 옮겨가. 대부분 현역 한 재선 3선 4선 되는 사람들을 컷오프 시키고 민주당 현역 거물이 있는 곳에 꽂아. 그 재활용이지. 이런 방식으로 나는 이런 공천 처음 보거든요. 그 재활용 공천, 그러니까, 양아치 공천, 재활용 공천. 리사이클링이라고. 리사이클링.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방송실에 이렇게 재활용 그 있잖아요.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는데 야수님 잘 들어요. 웬만한 건 다 재활용이에요. 내가 코푼 정도 휴지 정도 빼고 나면 다 재활용이야. 음식물 쓰레기요. 나머지 그 재활용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그걸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홍준표는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황교안은 쓰레기통으로. 물기가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자, 그다음 이야기는 이 얘기 하나 더요. 뭐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은 TK에서도 반발이 엄청나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들이 아까 홍준표는 뭐 양아치 공천이 아니라 막천 이렇게 나왔고 TK 대구 경북 쪽에서는 막대기를 꽂아도 이긴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꽂아도 이기니까 그 대구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근데 사실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은 억울을 할 법도 합니다. 매번 물갈이 하는 대상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거는 또 그걸 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TK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당선된 사례가 있었잖아요. 정확한 그 회차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공천 받았을 때는 살아 있었는데 공천 발표 나고 지병으로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 상태에서도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런 동네인데 도대체 뭐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그 물갈이를 못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TK가 뭐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홍준표가요 수성을에 무소속 출마한다는 썰도 있어요. 의외지? 근데 기억들 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의 지역위원장 한번 자기 셀프로 꽂은 적 있죠. 맞아. 근데 지금 김부겸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판을 크게 그리고 싶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있다는데 엄청 고민이 많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양산에다가 전세 하나 갖다 놨을 텐데 그거 빼고 가면 위약금 물어야 될 걸. 실제로 뭐 이런 상황이고 지금 그 이부망천 정태욱도 지금 컷오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밉상이었던 사람들이 컷오프 되면 되게 시원하지. 엄청 시원하죠. 여기는 컷오프뿐만 아니라 이혼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이혼? 네. 그게 탈당이고 이제 무소속 연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무소속 연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가겠다는 분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민주당은 그만큼 지금 언론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요. 민주당 시스템 공천한다면서 시스템 공천이 효과가 뭐냐 이렇게 연합뉴스나 조중동, 문매연 뭐 이런 정도는 그렇게 그런 뉘앙스의 보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공천은 뭐 권성동 같은 애들 뭐 이은재 이거 몇 명 이렇게 탈락시키면서 그 나름대로 그런 이미지를 얻고 있기는 한데 시스템 공천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막 공천하는 거예요. 홍준표 말대로 막 막천, 막 양아치 공천하고 막 이런 상황인가라고 보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만큼 뒷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뒷말이 나오는 일부 지역은 어떤 게 있냐면은 공천 관리를 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 사실 뭐 민영배 광산을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하잖아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당원 그러니까 권리당원 명부를 과다 조회해가지고 그 명부를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컷오프 됐어. 그게 위법적인 거라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경쟁 후보에 붙어.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권리당원 명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여론조사 압도적으로 이기는 사람을 이기는 것 좀 이상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주 어떤 스킬에 있어서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주당 전체적으로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알아들을 만한 게 그런 부분들이라고 예. 생각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현역 국회의원 못 하신 분들은 탈락되고 신경민처럼 이거 웃음 타임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약간의 논란이 생기고 있는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누가 봐도 공관위원장이 자기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공천을 하고 있는 게 너무 확실하잖아요. 아니 그 현역 의원을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 옆 지역구로 보내가지고 공천하는 게 그게 돌려막기고 그게 사천이지 뭡니까 그게. 홍준표 기대된다. 수성 의뢰 무소속으로 나오면 대구 선거판 볼만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김부겸이 되죠. 아니 김부겸 수성 갑이거든. 고향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식 수성을 이래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다. 거기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순간 헷갈렸네. 수성갑 김부겸 수성을 이상식 되네.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식 그 대구 그 경찰청장? 후보는요. 네. 그러니까 50대 초반에 전국 경찰청장 후보였어요. 대구 경북 그러니까 대구 경찰청장, 부산 경찰청장 하다가 그때 당시에 누구한테 밀렸냐면 이철성한테 밀렸어요. 계속 경찰대 출신들이 경찰청장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철성은 상징성을 갖고 일반 순경 출신이 경찰청장 하는 일종의 이벤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거기서 물 먹고 경찰을 나온 거예요. 경찰대 수석 입학. 그 주호영 의원이 원래 수성을인데 수성을을 내놓고 수성갑으로 옮겨가지고 수성갑에 있는 김부겸 의원하고 지금 맞짱 뜨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수성을을 비워줬거든요. 그 수성을은 전략공천을 한 거죠. 자유한국당에서. 그 여기 이제 홍준표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3파전이 되잖아요. 한 볼만하겠네. 자 재밌겠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물급들이 무소속으로 나가면 예를 들면 아주 미미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해지죠. 그러다 보면은 있잖아요. 30%로 당선되는 사람들 꽤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은 대구에도 가면은 최소 25% 정도는 있잖아요. 인물만 좋으면은 김부겸처럼 40%대 뭐 이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뭐 한 3파전 하면 한 35%로 당선되죠. 그리고 여당의 프리미엄이기도 합니다. 웬만한 여당 그 후보들은 그 정도 나오는데 이제 아주 험지라고 부르는 곳에 가면은 어떤 게 있냐면 인물들 중에 당에서 한 사람밖에 안 나오는데 컷오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 인물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인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선 되고는 차치하고 당의 간판으로 내세우기에 부끄러우신 분들이 어쩌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한 명 나왔는데 왜 컷오프 시키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명 나왔는데 이 추가 공모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 경우는 대부분 첫 번째는 컷오프 시킬 대상자가 한 명이거나 아니면 너무 급이 안 되거나 이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자, 홍준표 화이팅. 수성을. 잘 될 겁니다 홍준표. 그럴 때는 우리가 무슨 노래 불러야 되지? 자, 다시 한번 한번 해보는 거야. 준표 형 화이팅 하시고요. 나는 홍준표 씨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칭응감이 되니? 더 힘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당 하나만 안 드세요 차라리 이기에. 막말당이라고. 아니 그거 떠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반박연대라든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평생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정치인들이 감정이 쌓여서 내가 그걸 독립할 수 있다면 그 유일한 대통령 유일한 사람 하나가 나는 그조에 박근혜라고 보거든요. 말 한마디만 잘해도 친박연대가 막 살아 돌아오는 열 몇 석을 막 당선시키는 정도 제외하고는 사실 그런 능력 가진 사람 박근혜가 나는 끝이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 전에 DJ나 YS나 JP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끌고 나가면 우르르 가능했던 지금 그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 그런 정치인들 사실 없다고 봐야겠죠.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럴 일은 앞으로 없을 거긴 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뭐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매니아층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파워를 가질 텐데 문 대통령은 그럴 쪽의 결은 아니시잖아요. 예. 박근혜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면 지금 메시지 전달하고 이겼으면 좋겠다. 저딴 소리나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